지금부터는 두 번째 주제 발표로 플로리다 대학교의 김진원 교수께서 그 Applic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 Active Living Community Development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김진원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진원 교수님은 이 GIS, 그러니까 뭐 지리정보 시스템의 아마 세계적인 권위자시고, 워낙 유명한 학회지에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계셔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체육 분야가 이런 지리정보와 관련된 분야 그쪽을 좀 깊이 좀 파고든다면 여러 가지 좋은 연구 결과물들을 아마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진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김 교수님이 지금부터 이제 발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관광 호텔 이벤트 경영학과의 김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학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국에 있는 관계로 본의 아니게 영문으로 슬라이드를 작성한 부분과 어떤 특정 용어들을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Applic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in Active Living Community Development. 한국어로는 보다 활동적이고 건강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의 적용입니다. 제 발표를 통해 조금이나마 생활체육, 스포츠, 여가 그리고 레저 분야에서 지리정보 시스템의 중요성과 활용에 대해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플로리다 커뮤니티 스페셜 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후에 GIS의 정의 그리고 기능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GIS의 기능들과 접근들이 Active Living Community Development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 랩에서 그동안 진행했었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UF 커뮤니티 스페셜 랩은 2016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랩은 커뮤니티 서스테너빌리티, 즉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여가, 레저, 스포츠, 그리고 관광의 역할들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크게 환경적 지속 가능성, 사회 문화적인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랩에서는 어떤 공간적인 접근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환경적, 사회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수행해 왔고 관련 연구 성과들을 스포츠, 여가, 레크레이션 저널뿐만이 아니라 관광, 호텔 경영, 비즈니스, 마케팅 분야의 저널들에도 지속적으로 출간을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랩의 2021년 올해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랩은 2016년도에 설립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총 43편의 SSCI 저널들을 출간해 왔고 9건의 리서치 그랜트, 16건의 리서치 어워드, 그리고 67건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그리고 3편의 북챕터를 출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19편의 SSCI 저널을 출간했고 3건의 리서치 그랜트, 5건의 리서치 어워드, 그리고 11건의 학술대회 발표, 그리고 2편의 북챕터를 출간함으로써 여가, 레크레이션, 스포츠, 관광을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학술 활동들을 활발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고 하는데요. 지리정보 시스템의 정의와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IS의 이제 풀 네임은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으로서 이런 GIS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각각 지오그래픽과 인포메이션 그리고 시스템에 관한 각각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 지오그래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오그래픽이라는 의미는 영어로는 스페이셜, 즉 지리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이라는 의미는 그 이제 어떤 위치나 어떤 로케이션에 관련되어 있다고 정의될 수가 있는데요. 그 아래 이제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그 올랜도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올랜도 같은 경우는 그 자체의 지명이지만 지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랜도라는 지명 자체가 어떤 위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공간 데이터라고도 저희들은 정의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료라고도 하죠.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의 정확한 차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데이터의 경우에는 정제되지 않은 자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 목적을 위한 정제되어진 자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학회가 이제 그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현재 학회가 이제 그 한서대학교, 제가 알기에는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학회 끝나신 다음에 이제 상당히 그 주변에 이제 맛집들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현재 이제 그 좌장을 맡고 계시는 고려대학교 유성옥 교수님께서 그 맛집 정보를 주셨는데 충청남도의 맛집 리스트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박종석 사무국장님, 이번에 많이 고생을 하신 사무국장님께서는 충청남도의 맛집 리스트에서 정확하게 해미면에 관련된 맛집 리스트를 제공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성옥 교수님이 주신 충남의 이제 맛집 리스트는 이제 자료라고 정의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박종석 사무국장님께서 이제 주신 해미면의 맛집 리스트는 하나의 정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자료지만 현재 저희들이 이제 해미면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에서 어떠한 맛집을 찾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정보들은 가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데이터 프로세싱, 즉 데이터 정제를 위한 어떠한 체계적인 방법이나 장치,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러한 시스템이 없이는 절대로 자료가 인포메이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하나의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의 어떤 그런 스트럭처나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제 지리 정보 시스템의 각각 지리 정보 시스템의 의미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용자들의 공간 의사 결정을 위해서 위치적 속성을 포함한 공간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시각화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GIS의 어떤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GIS의 기능은 크게 데이터 인풋, 데이터 입력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데이터 저장과 관리, 다음으로 데이터 매니퓨레이션 앤 어널리시스, 데이터 편집 그리고 분석, 마지막으로 데이터 아웃풋, 한국어로는 데이터 출력,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다양한 어떤 공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는 작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GPS라든지 위성 영상 같은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GIS하고 연동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데이터 관리나 이제 저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제 데이터 분석 기능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정보화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아웃풋은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들을 출력을 하거나 시각화를 통해서 보다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는 어떤 그런 기능을 데이터 아웃풋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지도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지도는 현재 서울시 지역의 그 도시공원, 녹지의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 이제 지도입니다. 저희 랩에서 이제 GIS 기능을 활용해서 먼저 서울시의 어떤 행정구역, 부나 동의 어떤 행정구역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또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과 같은 어떤 수변 데이터 같은 것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서울시의 어떤 딱 그것들만 맞게 저희가 추출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GIS의 어떤 데이터 입력이나 수집,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지도로 이렇게 저희가 시각화를 하는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GIS를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다양한 GIS의 기술들은 미국의 경우 생활체육, 여가, 레크레이션 분야에서 GPS, 이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는 범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GPS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엑서사이즈 어플리케이션과 결합이 되어서 생활 전반에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들 그 스트라바라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스트라바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어떤 이용자들의 운동 활동들의 어떤 트래킹을 위한 가장 대중적인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스트라바 같은 경우는 어떤 GIS의 어떤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GPS와 같은 위치 기반의 공간 정보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다양한 어떤 이용자들의 운동에 관한 시간적, 공간적 행태에 관한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트랭글 GPS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트랭글 GPS는 이제 미국에는 스트라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국에는 트랭글이 있습니다. 트랭글 GPS는 스트라바의 한국 버전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아웃도어 모바일 엑서사이즈 어플리케이션입니다. 2021년 현재 25,000명의 이용자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 이런 이용자들이 운동을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업로드를 시킵니다. 따라서 이런 이용자들의 운동 타입에 따른 시간과 공간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들은요, 제가 이제 그 트랭글 GPS 데이터를 이제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서울시 지역에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운동 타입에 따른 시간별 이제 공간적인 패턴을 저희가 분석을 한 어떤 그런 지도입니다. 그 위에 이제 왼쪽 지도를 보시면 이제 자전거, 그 다음에 이제 워킹, 걷기, 조깅, 그 다음에 하이킹의 어떤 각각의 그런 운동 활동들에 대해서 그 이제 새벽, 아침, 저녁, 밤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서 어떤 활동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서울시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한 GIS의 대표적인 공간 분석의 하나의 이그젬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도는요. 예, 저희들이 운동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건강해지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칼로리를 이제 소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그 칼로리 같은 경우들이 서울시에 언제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칼로리가 소모될까를 또 이렇게 GIS를 통해서 분석을 실시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운동과 여가 활동에 대한 어떤 수요와 그런 수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에 있는 스포츠 체육시설의 인프라에 대한 어떤 서플라이 디맨드, 수요와 공급 간에 어떤 그런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지를 또 저희들이 분석을 실시를 했고,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석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왼쪽 서울시 왼쪽 그 상암구 그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곳을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빨간색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서플라이와 디맨드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양의 어떤 관계가 나타났는데요. 그 말은 상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에 대한 이제 수요가 높고 그 수요를 충분히 이제 그 지역의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나 여가 시설들이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아래쪽을 보시면 그 구로구 지역인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은 이제 블루색, 약간 청색으로 네거티브하게 관계가 나오는데 이 의미는 이 지역에는 많은 수요들이 있지만 어떤 그 지역의 인프라가 그 어떤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스포츠나 여가, 생활체육의 어떤 정책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고 그럴 때 정말로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들마다 각각 사람들의 어떤 수요와 인프라가 다른데 이러한 GIS 분석이나 어떤 접근을 통해서 어떤 운동에 관한 수요와 공급 간에 어느 지역이 이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미스매치가 발생하는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어떤 생활체육 정책이나 어떤 시설 입지와 같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학회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GIS를 통해서 이제 액티브 리빙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용이 됐는지를 저희 랩에서 수행했던 연구 3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그리고 레크레이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플로리다 지역을 대상으로 플로리다에서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지역마다 도시화가 상당히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화의 경우에는 단순히 도시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그 지역의 녹지나 시설들의 어떤 접근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도시 어반 스프롤과 또 그 지역의 어떤 여가 스포츠 참여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어떤 GIS를 통해서 공간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 SMR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 리뷰라는 저널에 올해 이제 투고를 이제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이 그림은요. 저희들이 이제 그 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어떤 그 모델에 대한 어떤 설명이고요. 그 소셜 이콜로지컬 모델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나 운동의 비헤이비어는 그 지역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론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그 어반 스프롤과 어떤 스포츠 활동 간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플로리다 67개 지역의 이제 그 어떤 분포 지도고요. 이제 또 2B 이제 이 분포 지도와 그 지역별 그 도시 팽창의 정도 그리고 이제 에어로빅하고 머슬 스트렝스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플로리다 지역별로 얼마나 이제 유산소 운동에 대한 참여가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지를 GIS로 이제 매핑을 한 거고요. 그 머슬 스트렝스닝 제가 정확한 한국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근육 강화 운동에 대한 어떤 참여율도 지역에 따른 어떤 그런 매핑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도시의 팽창과 유산소 운동, 근육 강화 운동 간의 어떤 공간적 관계를 저희들이
공간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 4-A 이제 지도를 보시면 그 북동쪽 그 잭슨빌이 있는 지역인데요. 빨간색 지역을 보시면 이 지역은 상당히 좀 파저티브한 관계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이 말이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팽창이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에어로빅 같은 유산소 운동도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4-B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 강화 운동인데 그 남쪽에 이제 마이애미 지역이나 이제 포트 로더데일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근육 강화 운동에 대한 참여율이 이렇게 많이 높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도출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저희 연구의 바운더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도시화와 어떤 스포츠 타입에 따른 참여율 간의 어떤 관계들을 공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저희들이 어떤 생활체육, 지역 기반의 어떤 스포츠, 레저 정책을 만드는데 많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GIS를 활용해요. 커뮤니티 스포츠 디벨롭먼트 앤 팔리시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GIS가 지역 기반의 스포츠 개발과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제 논문을 퍼블리시를 했는데요. 저널 오브 스포츠 매니지먼트라고 그 스포츠 경영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저널 중에 하나이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스포츠 클러스터 앤 커뮤니티 리질리언스라고 해서 그 지역별 스포츠 산업들의 어떤 그런 집중이 어떤 그 리질리언스가 의미하는 것이 회복력, 재생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데 자연재해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스포츠의 산업들이 빨리 지역에 회복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고 특히 이 논문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나즘이라고 북미 스포츠 경영학회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학회입니다. 이 학회에서 이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수상했고 특히 이 연구는 그 저희 랩의 이제 매니저이자 플로리다 대학교 스포츠 경영학과 박사과정 학생인 김창욱 선생이 주도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위에 있는 이제 그림은요. 저희 이제 그 연구에 대한 이제 모형이고요. 종속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 그 자연재해에 관한 어떤 리질리언스의 어떤 정도를 이제 저희들이 종속 변수로 정의를 했고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 변수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스포츠 산업별 이제 그 집중도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LQ라고 해서 입지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덱스인데 이런 스포츠 산업들이 얼마나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모형을 만들었고 공간 계량 모형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지도는 이제 GIS를 바탕으로 미국에 있는 3,200개의 카운티에 대한 어떤 리질리언스 스코어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이제 매핑을 한 거고요. 여기 있는 지도들은 이제 13개, 스포츠 분야의 13개의 어떤 각각의 인더스트리별, 지역별 산업의 어떤 집중도를 저희들이 GIS를 통해서 이제 매핑을 한 이제 그런 자료입니다. 예, 여기 이제 지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지도는 이제 저희들이 그 각각의 스포츠 산업과 그다음에 리질리언스 간의 공간적인 관계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어떤 산업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스펙테이터 스포츠, 관전 스포츠에 대한 어떤 결과를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지도를 보시면 이 남부 지역,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파저티브한 어떤 리그레션의 어떤 코에피션트 값이 발생을 하고 있고 플로리다를 비롯한 남부 지역도 어떤 스포츠, 관전 스포츠, 스펙테이터 스포츠와 리질리언스 간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관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값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어떤 동부 지역이나 어떤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스펙테이터 스포츠가 많이 이제 발전하고 집중이 되면 될수록 그 지역의 어떤 리질리언스를 높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펙테이터 스포츠가 발전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리질리언스는 떨어지는 어떤 그러한 결과들을 이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여기 있는 지도는 이제 그 다른 13개의 어떤 각각의 스포츠 산업별로 리질리언스와의 어떤 공간적 관계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어떤 스포츠 산업이 리질리언스를 증진시키는 지역도 있었고 어떤 지역은 스포츠 산업은 발전을 했지만 오히려 리질리언스하고는 네거티브한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지역도 발생을 했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제 로컬 R 스퀘어라는 값은 이제 그런 것들의 모델에 대한 이제 설명력을 저희들이 매핑을 통해서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각의 어떤 스포츠 산업별로 어떤 스포츠 산업이 어떤 지역에서 리질리언스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파일링 분석을 실시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LQ 71121 같은 경우가 이제 스펙테이터 스포츠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테네시 지역의 이제 캐롤이라는 지역과 테네시 지역의 메디슨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테네시 지역의 핸더슨 같은 지역은 상당히 그 지역의 어떤 스펙테이터 스포츠가 리질리언스를 높일 수 있는 아주 효과가 많은 지역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플로리다 지역이나 이제 미시시피 같은 어떤 그런 지역들 역시도 이제 스펙테이터 스포츠가 리질리언스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이제 제가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또 제가 투어리즘 학과에 현재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것이 이와 같은 스포츠를 어떻게 하면 이제 투어리즘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퍼블리시된 논문은 아니고요. 현재 이제 진행 중인 논문인데 이제 게미피케이션, 이제 게이머라고 하지요. 이런 게미피케이션과 또 스마트 엑서사이즈 트래블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운동, 활동하는 것들이 어떤 지역의 어떤 관광의 방문, 지역의 어떤 관광지를 방문과 같은 데스티네이션 매니지먼트나 비즈니스 쪽으로 어떤 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있고요. 레크레이션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투어리즘에서도 어떤 이런 사람들의 운동, 엑서사이즈 이제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운동 관광이라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 스마트 테크놀로지와 투어리즘과 레크레이션을 이제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스마트 엑서사이즈 트래블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저희들이 이제 도출을 했고요. 스마트 엑서사이즈 트래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어떤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관광 형태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모형들은 또 저희들이 만든 이제 모형을 도식화한 거고요. 종속 변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칼로리 소모량, 운동을 하는 시간을 저희가 종속 변수로 저희가 정의를 했고, 이제 저희들이 게미피케이션을 이제 저희들이 독립 변수기 때문에 게미피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curiosity, challenge, social recognition, social reciprocity라는 어떤 4가지 어떤 디멘션에 대한 각각의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작적 정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GIS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place curiosity라고 해서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변수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장소에 대한 호기심 변수는 distance from activity starting point to the nearest tourist attraction, 즉 자기가 운동을 한 어떤 그 장소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어떤 이렇게 관광지까지의 거리를 저희들이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어떤 변수로 저희들이 정의를 해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이제 실시를 했고요. 여기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그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이제 포인트로 찍혀 있는 곳들이 이제 엑서사이즈 포인트입니다.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 장소들을 저희들이 다 위치를 찍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또
그 주황색으로 여기 이제 233개 이제 주황색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은 그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이제 제주도의 명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데 그 제주도에서 아주 인기 있는 관광 명소를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따라서 GIS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장소와 명소들을 저희가 위치를 이제 찍었고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칼로리 소모량이나 어떤 운동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별로 저희들이 GIS를 통해서 시각화를 실시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게미피케이션의 4가지 어떤 그런 변수들, 그 라우트 큐리오시티, 플레이스 큐리오시티, 챌린지, 레커니션, 리시프로시티에 대해서 이제 각각 그 게임화에 관련된 변수들을 또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게임 변수들과 사람들의 운동에 관련된 칼로리 소모량과 이제 그 운동하는 시간과의 어떤 공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공간 계량 모형을 적용을 했고, 다음과 같이 이제 그 관계들에 대한 리그레션 값을 도출을 했으며 그 값을 또 지역에 따라서 시각화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떤 결과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역별 이제 세그멘테이션 전략을 이제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안에 포인트가 찍힌 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역은 사람들이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이런 사람들의 경우 이 관광지하고 연계를 한다면 상당히 이 지역으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제 각각의 관광지의 어떤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운동 칼로리 소모나 운동 시간 같은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운동과 스포츠의 어떤 활동들이 그 지역의 장소를 방문을 하여서 그 지역의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을 세그멘트를 할까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전략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랩의 어떤 퓨처 리서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 서스테너빌리티,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투어리즘과에 있지만 저희는 투어리즘뿐만이 아니라 어떤 호텔 경영이나 이벤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스포츠, 레저, 레크레이션, 또 최근에는 어떤 이코노믹이나 비즈니스와 같은 다양한 어떤 분야의 학문들을 저희들이 융합을 시켜서 어떤 지리적인 어떤 방법론들, 특히 이제 공간 계량 모형이나 공간 구조 방정식, 그다음에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기법이나 또 빅데이터 스페셜 애널리틱,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이제 AI나 머신러닝과 같은 어떤 새로운 어떤 테크닉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오 스페셜 애널리틱과 AI를 결합을 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스포츠 이벤트 같은 이벤트들이 지역에 어떻게 이제 관광이나 어떤 방문객들의 지역의 어떤 라칭의 어떤 매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지역별로 그 영향이 어떤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 예측 모델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GIS가 무엇이고 이제 스포츠, 레저, 여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다시 토론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원 교수님, 정말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지리적 정보를 활용을 해서 우리 스포츠 경영학 쪽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지리적 데이터들이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가공을 하면 이 스포츠 경영학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